네, 안녕하세요. 의무사 3기 쟁송 100점 문제, 문제 1번, 1기, 1회 문제 1번, 문제 2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볼 때 물음을 먼저 반드시 읽으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물음 1을 보면 갑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불복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그 소송의 대상과 로마자 2번 대상 적격, 제소기간 로마자 3번.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위에 문제를 볼 때 쭉 보면 이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해임을 8월 11일 날 해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제기를 했죠. 6월 24일 날 답을 해임했는데 요 송달 받았으니까 이게 안날이죠, 안날. 그래서 여하튼간에 심판 가가지고 A2 가가지고 변경 제기이 나온 것이고, 변경 제기이 나왔으면 판례 변경된 원처분설, 변경된 원처분설에 의하면 6월 24일부터 정직 3월이 변경돼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6월 24일자 정직 3월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소기간은 이제 판례에 의하면 심판을 거쳤기 때문에 20조이랑 단서에 따라서 송달받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8월 10일부터 기산해서 90일이 된다. 여기 이제 사안의 해결이죠. 일반론 써주는 게 있고 학설 드립 써주는 게 있고, 요 일부 인용 재결 경우에 이제 변경 명령 재결이 25년에 떴죠. 자주 나오는 쟁점이고, 요 변경 재결은 안 떴고. 그 다음에 반가로 이번에 갑이 직위해제 및 1차 직위해제, 2차 직위해제 취소송 제기할 경우에 각각 1차 직위해제에 대해서 소액이 있는지, 아니면 2차 직위해제에 대해서 소액이 있는지. 지금 이제 1차 직위해제는 2호에 따라서 3월 5일 날 1차 직위해제 처분 받았고, 그다음에 뇌물수수 등의 이제 3호의 사유로 2차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는데, 그다음에 이제 해임이 나왔죠. 그럼 이제 판례에 따르면 1차 직위해제 한 다음에 2차 직위해제를 했으면 1차 직위해제는 묵시적으로 철회했다고 해요. 묵시적으로 철회했기 때문에 소멸해서 소액이 없다라는 것이고, 요 2차 직위해제 후에 요 최종 처분이 해임이거든요. 해임. 요건 이제 알고 계신 법리죠. 중요한 판례이고, 이럴 경우에는 인사규정 등 원칙적으로 직위해제가 사후적으로 소멸해서 소액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요 직위해제 효과로 승진급여 등의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경우, 그 밑에 참조조문에 법령에서 승진급여 등의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2차 직위해제를 다툴 소액이 있다. 이거 쓰는 거죠. 결국 물음에는 이제 소액을 쫙 써주고 요 두 가지 판례 써주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취소 철회의 경우이고, 두 번째는 단계적 행정결정인데 최종 처분이 나온 경우, 그 두 가지 사례를 써주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주의할 점만 좀 그 정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문제, 요 묵시적 철회 판례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돼 있죠. 새로운 직위해제 한 경우에 그 이전 직위해제 처분은 묵시적 철회 하였다고 범위 상당하므로, 이게 이제 논리예요.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제 2번 제가 최신 판례로 만든 문제이고, 물음 1은 이제 2기에 냈던 거고, 물음 3까지 섞어서 낸 건데, 다시 한번 물음 1을 먼저 읽어보면, 을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은 적법. 일단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로마자 2번의 대상 적격. 이 사건 처분 아래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가로 안에 나온다고 했었죠. 이 사건 처분 내용이 뭐냐? 을에 대한 4번 채용 승인. 채용 승인은 갑에게 났는데, 채용 승인 허가가 갑에게 났는데 3자 을이 다툰 거죠. 3자. 그래서 채용 승인 취소하는 결정을 갑에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을은 3자니까 원고 적격. 경업자 경원자 1인 소송 건데, 경업자 경원자가 아니니까 1인 소송이고, 이때 이제 판례 법리 처분의 근거 관계 협부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보호규정, 그 밑에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보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익보호하고 있으므로 원고 적격 인정된다 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물음 2번은 이제 6월 24일 A를 상대로 최용승이 무효 확인한다라고 청구하는 이제 민사소송을 잘못 제기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최용승인 허가 수익적 처분이고, 그다음에 사후적 사유로 없애는 게 철회니까 이것도 처분이에요. 처분이면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취소 소송, 항고송. 근데 소송을 잘못 제기했죠. 민사소송을 부산 민사지방법원본 합의부에 제기해서 소송 중이라면 민사 의리 권익구제를 받기 위한 행소법상의 수단은 가능한가? 민사소송을 취소소송으로, 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소변경하는 거죠. 긍정설, 부정설 등이 있고, 판례는 요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취소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그래서 이제 요 최용승인 취소는 부산지방법무사회 A가 했잖아요. A가 이제 피고인데, 피고 만약에 취소를 제기했다면 피고 소재지는 부산이고, 왜냐면 여기 부산지방법무사회 A니까 부산이고, 구조 1항에 따라서 피고 소재지인 부산에 행정법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부산 민사지방법원 법원안 합의부가 대신하니까 판례에 따르면 민사소송을 취소소송으로 소변경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법리는 이제 살펴봤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로마자 2번에 대상적격 충족 여부에서 최용승인 취소의 처분 여부, 이렇게 판례는 부산지방법무사회가 국가로부터 법무사 감독 사무를 위임받은 공공단체니까 2조 2항에 따라서 부산지방법무사회가 행정청에다 이렇게 논증하는 방법을 썼어요. 이걸 썼는데 뭐 다음과 같이 철회로 써도 돼요. 그래서 2조 2항에 따라서 법무사 감독 위임받은 공공단체 행정청 A가 최용승 이외의 사후적 사유를 이유로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철회라고 판단된다, 대상에서 축적한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하튼 로마자 2번에 처분 여부를 많이 쓴 게 아니라 간단히 써 주시는 거다. 그다음에 원고적격은 사익보호 규정을 파악하시면 된다. 사익보호 규정, 요 관련 판례 법무사법 아까 규칙 사항에 이의 신청이 있는데 사익도 보호하고 있는 취지다. 이걸 이제 살려야 됩니다. 사안 해결해서. 그다음에 물음 2의 경우에 소변경 규정 들어갈 때 절대 행소법상의 소변경 쓰면 안 됩니다. 행소법상의 소변경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소법상의 소변경 21조, 그래서 문제 소지에서 치고 나가는 거죠. 이러한 소변경은 특별법인 행소법상의 21조 종류 변경 행정소송사의 소변경이 아니고 22조 중간에 처분이 변경된 것도 아니잖아요.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소법에 특별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8조 2항에 따라서 일반법인 민소법 준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민소법 규정의 청구 취지, 청구 기초의 동일성 요건을 살펴보는 거다. 이거 굉장히 잘 틀려요. 행소법상의 소변경 쓰고 그 다음에 민소법상의 소변경 쓰면 안 된다. 여기서 민소법상의 소변경만 쓰는 거다. 그래서 학설, 부정설, 긍정설, 판례. 학설 이제 부정설이 다설인데 청구 기초의 동일성은 피고 소변경 원고가 편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과 피고가 동일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법원과 피고가 달라. 긍정설은 기억의 행정법원도 전문 법원이기 때문에 사법본의 하나로서 법원이 동일하고 피고가 처분청, 국가 등으로 변경되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논증을 잘해야 돼. 특혜급. 이 문제 나오면 꼭 맞추셔야 됩니다. 사안 해결 쓸 때 판례대로 가면 첫 번째 줄에 1심 최용승인 처분, 취소 처분에 대한 1심 터지관할법원은 9조 1항에 따라 일반 재판적으로 발령행정청인 A 소재지 부산 행정법원인데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서 부산 민사 본원 합의부가 대신하니까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걸 논증한 다음에 판례대로 간다면 소변경 가능하다. 이렇게 가야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 잘 정리해 두세요.